브라마푸트라 강은 히말라야 카일라스에서 시작된다. 얄룽창포강이란 이름으로 세계의 지붕 티베트 고원을 가로지른 물줄기는 인도 북동부로 흘러 남부아시아의 대하천 브라마푸트라로 태어난다. 때론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인도 북동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찬란한 아사 문화를 꽃피웠다. 그리고 마침내 방글라데시에 이르러 다시 자무나 강이라는 이름으로 대지를 적시며 무한한 풍요를 선사한다. 그러나 일순간 분노의 강으로 변하여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데 세계의 지붕 티베트에서 인도, 방글라데시를 지나는 유구한 물줄기의 장엄한 대서사시 브라마푸트라 강의 대여정을 따라간다. 히말라야가 품은 영혼의 성소 카일라스. 2900km 대장정이 시작되는 티베트 고원의 이야기. 온몸으로 새기는 순례자의 노래. 간절하고 숭고한 사람들의 기도. 얄룽창푸에 기대어 얄룽창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땅, 생명의 강. 하늘 아래 첫 동네 티베트 고원. 남부아시아를 흐르는 2900km 대장정의 시원지가 바로 이 땅에 있다. 270만 티베트인들의 중심 도시 라사에서도 중심이 되는 포탈라궁. 달라이라마가 머물던 궁전은 티베트인의 정신적 고향이자 일생에 꼭 한 번은 찾아와야 할 성지다. 이곳을 찾은 순례자들은 온몸을 낮추어 기도하며 걷는다. 현생의 공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믿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다음 생에 복을 빈다. 포탈라궁 광장 앞에는 야크 동상이 서 있다. 야크 한 마리는 포탈라궁을, 다른 한 마리는 티베트 북서쪽을 바라본다. 포탈라궁과 더불어 티베트인이 마음에 품은 또 하나의 성지 카일라스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사에서 카일라스까지는 약 1300km. 쉬지 않고 달려도 꼬박 이틀이 걸린다. 중국에 합병된 지 60여 년, 펄럭이는 오송홍기가 이곳이 중국 땅 티베트임을 각인시킨다. 카일라스를 향해 달려갈수록 고도는 높아지고 땅은 척박해진다. 4월, 겨울이 채 가지 않은 들판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야크떼를 발견했다. 그러나 풀이 있어야 할 자리가 횡하다. 짜가루 씨는 위기를 느낀다고 했다. 최근 7, 8년 사이에 불어닥친 개발 바람으로 땅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야크는 가족이자 재산. 그러나 먹일 것이 부족한 황폐한 들판에서 200마리나 되는 야크떼를 언제까지 먹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카일라스로 가는 길엔 거대한 산맥 두 개가 호위하며 함께 달린다. 왼쪽에 히말라야, 오른쪽엔 강팅스 산맥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마주하는 삶과 죽음의 현장.
윤회 사상을 믿는 티베트인들은 신성한 독수리가 시신을 먹어치우면 바로 승천하거나 부귀한 집에 다시 태어난다고 여긴다. 살아서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새 삶을 갈망하는 것이다. 바람만이 가득한 고원에서 덩그러니 서 있는 천막집 한 채를 발견했다. 갑작스런 이방인들의 방문에 집주인 큐나 씨는 경계의 눈빛을 보였다. 유목민의 삶이 그러하듯 언제든 짐을 꾸릴 수 있도록 간단한 살림 몇 가지가 가재도구의 전부다. 그러나 큐나 씨는 천막집에서 살기만 할 뿐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유목민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유목민이 초원을 떠났다. 남편도 그 행렬을 따라 도시로 나갔다고 한다. 염소의 배설물은 며칠만 말리면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훌륭한 땔감이 된다. 남편이 문명의 세계로 갔다고 해서 그녀의 생활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니다. 웬만한 것은 자연에서 구했으며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 지붕을 열어두고 새들이 와서 언제든 먹을 수 있게 고기도 밖에 놓아둔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심이 사라진 큐나 씨가 손님 대접을 한다며 차를 준비한다. 티베트인들이 추위도 이기고 열량도 보충하기 위해 수시로 마시는 수요차는 야크나 염소의 젖으로 만든 버터에 뜨거운 찬물과 소금을 넣은 뒤 잘 섞일 때까지 치대 만든다. 손이 많이 가지만 가정의 안주인들은 차가 떨어지지 않게 늘 준비한다. 수요차를 마셔보지 않고는 티베트 가정생활의 아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녀의 마음처럼 차는 참 따뜻했다. 좋아요. 원래 이곳의 유목민들은 오가며 들르는 다른 유목민을 잘 대접했었다. 사람이 그리웠던 것일까? 큐나 씨는 제작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카일라스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람에 펄럭이는 타르초가 더 자주 눈에 띈다. 멀리 떨어졌더라도 카일라스가 보이는 곳엔 제단이 있다. 티베트 전통 스카프인 카타를 묶으며 여인도 성산 카일라스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 티베트인들의 영혼의 성소 카일라스로 향하는 길은 기도의 길이기도 하다. 카일라스의 주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다. 순례자를 부르는 성스러운 산. 홀로 우뚝 솟아오른 주봉우리가 위엄있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형상이 경이로운다. 티베트 사람들은 카일라스를 강림포체, 눈의 보석이라 부른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그리고 티베트의 토착 종교인 부엔교의 성지이기에 사람들은 신의 땅, 영혼의 성소라 부르며 카일라스를 경배한다. 이곳에서 순례 중인 가족을 만났다. 머리, 가슴, 팔, 다리, 배 신체의 5부위를 땅에 접촉시켜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오체투지는 그 자체로 고행이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은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코라, 즉 순례를 떠난다.
카일라스를 한 바퀴 도는데 53km. 오체투지로 간다면 열흘 정도 걸리는 순례길이다. 카일라스 코라를 3번 하면 이 생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고된 길이다. 빙하가 녹은 이 작고 여린 물줄기가 장장 2,900km를 장엄하게 흐르는 브라마푸트라 강의 시원이라 볼 수 있다. 카일라스에서 녹아내린 물이 처음 고이는 곳은 마나사로바 호수. 카일라스가 신의 땅이라면 마나사로바는 신이 머무는 성호다. 해발고도 약 4,500m, 하늘 아래 첫 함수호다. 둘레가 110km에 이르러 호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3박 4일이나 걸리는 큰 호수다. 어둠을 밀어낸 여명이 호수에 번지는 이른 새벽. 추위와 싸우고 헛기를 달래가며 소녀는 한 달째 고행 중이다. 차디찬 바닥을 한 번 짚을 때마다 이 생에서 지은 업을 하나씩 지워가는 거라 믿는 간절한 기도. 호수를 한 번 돌면 이 생의 업을 소멸하고 108번을 돌면 해탈에 이른다고 한다. 티베트인들에게 성지순례는 평생 꿈꾸는 소원이다. 누가 떠밀지 않아도 일생에 한 번은 해야 할 의무처럼 여긴다. 그리고 나를 위해 떠난 고행길의 끝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 타인의 고통을 가져오고 나의 이익을 주는 것. 그런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티베트인들의 바람이다. 累不累？累呀，累呀！我们转了1个月多一点。1个月都한 달 넘어. 한 달多。 카일라스가 우주의 중심이라면 마나사로바는 우주의 자궁이라 불린다. 힌두의 우마신이 목욕했다고도 하고 마야 부인이 여기서 목욕을 한 후 부처를 잉태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성스러운 기운이 호수에 가득하다. 이곳에는 아이를 못 갖는 여성이나 아픈 이들이 와서 호수의 물로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호수를 신성시 여기는 티베트인들은 물에 손을 담그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기도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물방울이 모여든 성호 마나사로바와 성산 카일라스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이자 희망이다. 고온의 봄은 더디게 온다. 초지를 덮었던 눈이 녹기를 기다린 양들이 들판으로 나와 먹이를 찾고 있다. 이맘때면 꽁꽁 얼어있던 땅도 녹아 양들은 좀 더 빨리 들판으로 나와 먹이를 찾았다. 카일라스에서 시작된 브라마푸트라 강의 최상류 티베트 고원을 흐르는 강을 그들은 얄룽창포강이라 부른다.
물이 귀한 티베트 고원에서 척박한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키워내는 생명수. 티베트의 양이나 염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잘생기고 튼튼한 것은 아마도 얄룽창포의 물 덕분일 것이다. 평균 고도 3,000m, 세계에서 가장 높이 흐르는 얄룽창포는 티베트 고원을 가로질러 인도, 방글라데시를 지나 벵골만까지 장장 2,900여 킬로미터를 유유히 흘러간다. 티베트 제2의 도시 시가체. 얄룽창포강과 초화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이 도시는 카펫의 명품으로 꼽히는 티베트 카펫의 주 생산지다. 양털 손질부터 완성품이 될 때까지 거치는 여러 단계를 전통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양털을 부드럽고 일정하게 고른 후 꼬아서 잡아 늘리기를 반복해 실을 만든다. 천연 양털은 숨을 쉬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며 습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이렇게 집에서 만들던 아낙네들이 최근엔 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옮겨오는 일이 많아졌다. 보통 크기의 카펫은 기술자 3명이 보름 정도면 완성하지만 디자인이 좀 더 섬세할 경우엔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천연 재료인 양털의 질이 좋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여 촘촘하게 만든 티베트 카펫은 전 세계에서도 카펫의 명품으로 통한다. 이 파디나 장 나주 여주 파인가. 이 뷰자도 로 잔이제 가서 지나로 뷰자 주고 약고요. 그냥 아주 진짜 약들을 내고 하고 오면 거자 강불에 여러 강불 땡기고 그랬어. 점점 좋고요. 거대한 뜨개 바늘처럼 생긴 금속 막대를 수평으로 놓고 여기에 양털을 매듭 지우면서 끼운다. 한 줄씩 매듭이 끝나면 나무로 쳐 촘촘하게 다진다. 한 줄 한 줄 매듭 짓고 자르고를 반복하여 비로소 완성이 됐다. 질 좋은 양의 털과 티베트 여인들의 정교한 손놀림으로 완성된 카펫은 그대로 예술 작품이다. 시가체를 벗어나 다시 얄룽창포를 따라 고원을 달리는 길에 우린 야크떼와 함께 쉬며 차를 마시고 있는 유목민을 만났다. 수요우차 한 잔에 힘을 얻고 노부부는 다시 떠날 채비를 했다. 야크들은 모두 건강하고 영양 상태도 좋아 보였다. 노부부가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우는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다. 티베트의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그간 많은 유목민들이 다른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다. 집을 짓고 살라고 정부에선 지원금도 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야크를 키우며 살 거란다.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는 땅, 자신이 살 곳은 거기라고. 흙먼지 날리던 척박한 티베트 고원이 변하고 있다. 얄룽창포강이 흐르는 강을 따라가면서 사시나무, 일명 백양나무라고도 부르는 조림용 나무가 심어진 걸 볼 수 있다. 고원에 나무를 심는다는 게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만큼 힘들지만 물이 있기에 가능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금 나무 많이 심어랍니다. 왜 심는가? 하나는 모래 시초 내려갈까봐. 그리고 봄, 가을에 아주 황사가 많습니다. 예, 이거 위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한 가지는 뭐인가? 나무 많이 심으면 이 주변에 산소량이 아주 많아집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황사와 공기오염 문제로 고심하는 중국 정부는 곳곳에서 대규모 나무 심기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티베트도 예외가 아니다. 땅을 파면 흙먼지가 날리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 물이 증발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땅을 파고 얄룽창포물을 끌어와 나무를 심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얄룽창포강 전역에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대규모 나무 심기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엔 땅을 적시고 나무를 살리는 고마운 생명수 얄룽창포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이젠 티베트의 환경 문제가 단지 티베트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기에 이들의 환경 개선 사업은 더욱 눈길을 끈다. 티베트의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고온의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가 이웃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되었다. 나무 심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얄룽창포 강변의 환경도 차츰 변하고 있다. 먼지와 모래바람이 일어 늘 뿌옇던 강 주변의 공기가 맑아졌고 강이 땅을 바꿔가고 있다. 얄룽창포가 흐르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전통 가옥 한 채를 발견했다. 집의 앞마당에선 가축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티베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통 가정의 모습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아침마다 기도드리는 제단도 있고 천에 그린 불화인 탕카도 벽에 가득하다. 불심 깊은 여느 티베트 가정의 모습 그대로다. 한쪽에선 아이들이 만화영화에 빠져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있기는 해도 이 깊은 오지까지 방송이 나오지는 않아 지금 DVD로 보는 거라고. 그런데 아이보다 아빠가 더 좋아하고 신기해한다. 티베트 불교는 주술적인 색채가 강하다. 티베트인들은 가정마다 기도 깃발을 꽂고 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지낸다. 이때 신을 모시는 공간을 꾸미기도 하는데 이를 착항이라고 한다. 티베트인들은 매일 아침 착항에서 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신에게 올리는 물. 정성이 들어간 물이라야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기에 아침이면 기꺼이 강으로 간다. 짜시 씨의 가족은 얼마 전까지 이동식 천막에서 살며 유목을 했다고 한다. 이주나 정착을 원하는 유목민에게 정부가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씩 지원해줘 집을 짓게 된 것이다.
야가다신 직럽달 죽토시는 콜레가 코로라고 섬 메요 대간다 이런 세단이 감이 공대단티인데 저발은 셈다는 문제 가사고 떠는 사이도 공도는 거에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주하거나 집을 개조한 숫자가 티베트 자치주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넘는다고 한다. 중국 ज्यादा 중국 ज्यादा 이제 외딴 고지대에 사는 유목민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가정마다 태양열 집광판도 보급됐다. 자체적으로 만든 전기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때를 따에 자다 오케이 약보도 어때 아니 양갑기 거는 자다 느레마 나오니까 비망도 비다 짜시 씨가 별채가 있다며 안내했다. 둘째 부인의 집이다. 짜시 씨는 21살이나 어린 신부를 둘째 부인으로 맞았다. 카페 짜는 솜씨가 좋은 둘째 부인. 염소털을 실로 만들 수 있도록 결을 고르게 다지는 작업은 손이 많이 간다. 유목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카펫들을 여인들은 이렇게 만들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전통 방식이 손에 익은 사람들. मारे घर तीस यो छ तो घर सोया रहेछ 한 곳에 정착해 살고는 있지만 짜시 씨 가족이 가장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염소를 돌보는 일이다. 젖, 고기, 가죽의 털까지 내주는 염소는 가족의 가장 큰 재산. 유목민으로 살아온 그가 가장 잘하는 일도 염소를 돌보는 일이다. 유목민과 정착민, 그렇게 짜시 씨는 그 둘 사이에 서 있다. 라사나, 시가체 같은 도시는 물론이고 한참 외진 얄룽창포 주변까지 한족이 이주해 산다. 이들의 정착은 토착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전에 볼 수 없었던 비닐하우스가 그중 하나다. 这个白菜就很好。你看这个叶子哈，再等几天的话，它就开始包了。就包的话，1个月，就是长到4、5斤的都有。 한족들은 얄룽창포 강물을 농업용수로 끌어와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我们都是用那个鸭绿藏布江的水灌这个菜的，这个菜灌了以后长得特别好。 해발 4,000m 고온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배추뿐만이 아니다. 건너편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 농가. 이곳에선 중국인들의 식탁에 많이 올라가는 채소, 토마토를 키운다. 햇볕이 좋고 기온이 20도씨가 넘는 곳에서 자라는 토마토를 척박한 고온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한데. 鸭绿藏布江的水，这个长得很好，哎，很漂亮，会可好，很好吃的。 티베트 고온에서 기르는 토마토. 기적 같은 일이다. 채소가 자라지 않아 비타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티베트인들에게 차는 거의 유일한 비타민 공급원이었다.
그들은 윈난 지방에 차를 얻기 위해 말을 내주었다. 마방들이 다니던 차마고도 얄룽창포강이 흐르는 대협곡의 아슬아슬한 길을 마방들은 목숨을 걸고 지나다녔다. 거의 명맥이 끊겼다는 마방 행렬이 강 건너편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거대한 포크레인이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데 대협곡에선 도로를 내느라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그 공사의 여파로 집안이 약한 곳이 무너져 내리며 옛길 곳곳이 끊겨버렸다. 여빈 광고지. 사마고 누군 거야? 한때는 수십 마리의 말이 가득 실은 소금과 차, 약재를 가지고 네팔, 인도까지 오갔던 산길. 아찔하리 많지 험준한 길이지만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의 사연으로 아름다웠던 차마고도는 이제 개발이라는 명분에 휩쓸려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고 있다. 티베트 제2의 도시 시가체. 시가체가 번성하게 된 것은 티베트의 정치 종교의 2인자인 판첸 라마의 근거지 타쉬룬포 사원이 있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가 망명 중인 티베트에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옹립한 11대 판첸 라마가 모든 종교적 권한을 갖고 있다. (1447년에) 건립된 타쉬룬포 사원엔 한때 5,000명에 이르는 승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약 800여 명이 수행 중이다. 사원에는 경당 50개, 선방 200개가 있다. 어두운 전각 안으로 들어서면 참배객들이 먼저 들르는 곳이 있다. 높은 천장에 매달려도는 원형 커튼, 짱째. 삼라만상이 돌아야 하는 것이 순리고 그 순리에 거슬리지 않게 사는 것이 또한 순리라는 것을 깨닫는 장소다. 타쉬룬포 사원이 판첸 라마의 근거지다 보니 티베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달라이 라마 대신 역대 판첸 라마의 사진을 신처럼 곳곳에 모셔놓았다. 비록 11대 판첸 라마를 중국 정부가 옹립했지만 사원을 찾는 티베티인의 불심과 간구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愿家人平安，无忧无虑。就是一生平安，没有，就是求的平安。 티베트의 화려한 황금 부처들은 가난하고 척박한 민중의 갈망과 헌신을 대변한다. 들어가기만 하면 악이 사라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며 사람들이 좁은 통로로 줄지어 들어간다. 어둡고 좁은 통로를 지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는 수많은 경전 말씀이 담긴 상자들이 모셔져 있다.
단지 이곳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경전을 읽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록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삼로 간섭 나고 소원mel랑 때문에 차려야 소수 삼박 소원mel랑 다 네, 별로도 보는 게 안돼 우리 천천나가 시가치 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타시론포 사원은 현존하는 티베트 사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1600년에 제4대 판첸라마가 대규모 확장 공사를 한 이후 조금씩 보수를 거듭하며 400년의 세월을 지나왔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사원에 가득했다. 사원을 증축하는 상냥식을 한 뒤 집안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사원이 만들어질 때부터 집안 다지기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시가체의 중앙로인 상하이로드 인근에는 티베티인들의 전통 재래시장이 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티베티인들만의 민속 공예품과 생활용품, 장신구 등을 살 수 있다. 가지런한 진열대에서 티베티인들의 신앙도구, 마니차가 눈에 띈다. 그리고 이 안에 경전 써놨습니다. 예. 우리 몰랐어요. 예, 경전 안에 경전 써놨습니다. 한 권 빼돌 때마다 경전 한 번씩 읽어봤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이게. 예. 문맹률이 높은 티베트인들을 신과 이어주는 매개체. 이들의 손에선 마니차가 떠나지 않는다. 아빠와 함께 나온 아이가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 앞에 섰다. 아이는 장난감 반지에 기분이 좋아졌다. 티베트 가정의 생활 필수품 수요우 차통의 디자인과 크기도 다양하다. 서민들 시장에서 가장 인기 상품은 누룩이다. 쌀이나 밀을 적당한 온도에서 발효시켜 곰팡이를 번식시킨 것인데 이런 누룩을 이용해 술을 빚는 방법도 우리와 비슷하다. 우리에게 막걸리가 있듯 티베트인들에게는 전통술 칭커주가 있다. 주전자에 막걸리를 담아 팔았던 것처럼 칭커주를 통에 담아 파는 것도 우리와 비슷하다. 색깔마저 비슷하지만 칭커주는 볼이나 숯으로 빚는다. 작고 소박할지라도 역시 시장엔 사람이 있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 카일라스에서 시작해 알룽창포를 따라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고기 잡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곳이 강이든 호수든 고요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그물을 손질하는 청년들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기둥처럼 서 있는 것이
낚시에 쓸 배다. 한 사람이 번쩍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배의 이름은 주크. 야크 가죽으로 만든 티베트 전통 배다. 티베트인들은 주크를 고기잡이가 아닌 교통수단으로 썼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도로가 개발돼 거의 자취를 감춰 보기가 힘든 주크. 티베트인들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들의 오랜 풍습 때문이기도 한데. 청년의 주크 자랑이 한창이다. 야크베는 물에 잘 뜨고 절대로 물이 새지 않는다. 배 하나를 만드는데 서너 달이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공정조차 까다로워 이제는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제 이 야크베의 명맥은 얄룽 창포에서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티베트인들은 왜 물고기를 먹지 않는 것일까? 네 연로 잠바래. 네 청고디 가름 마시는 연구하리. 네 베베티지스를 딱 가르스래. 딱 구분 계스를 네 깨버리. 야가 차선. 네 망고 열게. 한데레. 강가 수장터에는 장례를 치르고 남은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티베트인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 나쁜 병으로 죽은 사람, 특히 6살 이하의 아이가 죽었을 땐 흰 천에 감싸 강물에 던진다. 물속에 던짐으로써 사악한 망령이 인간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죽어서라도 물고기의 밥이 돼 보시를 하라는, 즉 남에게 베풀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선가 어부가 나타났다. 물고기를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어망엔 잡아놓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는데 이 어부는 사천성에서 이주해온 한족이었다. 10块钱斤，10块。一个多少？一个10块钱。 이 티베트 땅에서 그랬습니다. 물고기 잡는 건 허가서 있어야 잡습니다. 외지산으로 바꾸래. 근데 쉽게 말하면 이 지방의 사람들 잡을 때는 이게 없습니다. 근데 또 티베트 민족들은 원래 또 물고기 먹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티베트 민족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무리의 양떼가
얄룽창포로 오고 있다. 기준건 부제, 내 짱그 주제, 라세 주제, 주나가 소문도 안 돼, 근데. 아, 내 기주차 그래. 기주세대 레슨에 던데 콩이제 기주차 그래. 어떤 이에겐 윤회의 강, 또 어떤 이에겐 먹을 것을 주는 생명의 강. 얄룽창포는 죽음도 삶도 모두 품에 안고서 유유히 흘러간다. 영혼의 성소 카일라스가 빚은 작은 물방울이 세상을 향한 길고 긴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 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소와 순례자들의 고행을 품으며 물방울은 비로소 얄룽창포강이 되었다. 2900km 브라마푸트라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